2019년 검진 프로그램 1차 검진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비해서 두 가지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그 변화된 것을 말씀드리자면 문진에서 흡연과 관련된 판정이 세분화된 거하고, 흉부 판정에서 13번 비결핵성 폐질환이라는 게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또 1차 검진 입력하면서 그간에 조금 설명 못 드렸던 부분들을 합쳐서 2019년도에 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진 결과 입력할 때 흔히들 이제 1차 검진에서 이제 검진 결과 입력, 일반 검진, 암 검진 이렇게 각각 따로 화면을 생성을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입력을 자를 찾죠. 여기 이제 한 명 입력할 때는 괜찮은데 여러 명 입력할 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면 그때마다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찾지 마시고 검진 결과 입력에서 보면 미리 대상자를 먼저 등록 및 조회한 리스트를 바로 이 검진 대상자 등록 자료 조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두 번째 메뉴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입력한 그 등록한 일자를 기간을 설정하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성명으로 위에 탭을 누르시면 소팅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누르면 내림차순으로 소팅되고, 다시 한번 누르면 올림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토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주민등록번호도 이렇게 소팅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내가 1차 검진, 건강검진을 입력하고 싶으면 여기 건강검진의 대상, 암검진을 누르고 싶으면 암검진의 대상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쭉 내려서 45번에 이분 45번에 해당하는 1차 검진을 입력을 하겠다. 건강검진의 대상 탭을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이 환자의 1차 검진의 문진표와 일반검진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암검진을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암검진에 해당되는 이 파란색의 대상을 누르시면 됩니다. 입력할 수 있는 창이 각각 열리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1차 검진 입력하는 거 2019년 위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진표 입력은 간단하게 이렇게 체크박스로 된 것은 일일이 클릭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진단명이나 약물치료 이력은 각각 클릭하셔야 됩니다. 이지스에서는 한 번만 입력하면 됐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한번 체크, 해제는 다시 누르시면 되고요. 이 환자는 질환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입력 안 하고 넘어가면 되고, 가족력도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체크, 다시 취소하고 싶으면 취소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없는 경우니까 일단 3번부터 이렇게 된 경우 이제 숫자를 누르시면 되죠. 여기를 누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항목을 선택하는 것보다 아마 많이 입력하신 분은 숫자를 누르는 게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2번을 누르면 다음 칸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흡연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비흡연자랐으면 아니오로 넘어갔는데 아니오하고 전자담배 문항만 있었죠. 근데 이게 액상형하고 관련형 이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비흡연자라고 해도 아니오라고 했으면 5번에선 1이 아니오고 6번에선 2가 아니옵니다. 숫자가 다르니까 이거 좀 착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음주 횟수는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 2, 3번 횟수가 있으면 횟수를 일주일 한다 1년 횟수 적고 그 다음 음주량을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없다면 4번, 그래서 음주 횟수라든가 음주량이 다 패스가 됩니다. 신체 활동은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없는 경우에 그냥 공백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0으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다음 칸이 이제 넘어갈 때는 이게 탭밖에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0 누르고 마우스로 움직이거나 또는 탭으로 움직이셔야 되고요.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하나만 입력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1시간일 때는 분은 입력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이 부분도 공백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0. 자, 이렇게 하면 문진 반드시 저장을 누르세요. 이게 날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문진을 다 눌렀으면 저장을 했으면 확인하시고 이제 결과 탭으로 넘어갈게요.
계측, 혈액 검사, 요 기타 검사와 판정 요 순으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특히 안 보고 입력하는 경우엔 어떤 경우에는 입력하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반드시 엔터나 탭키로 이동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입력하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신장은 이제 세 자리 점까지 포함해서 수점까지 이제 네 자리 수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고 점 입력하면 바로 체중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해 주시고 몸무게는 반드시 엔터를 켜야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야 된다는 거. 때에 따라서는 이제 탭키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탭이 가장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표준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터는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질량 지수. 이 부분은 체질량 지수는 빨간 거는 자동으로 측정되는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허리 둘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동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터나 탭키. 탭은 무조건 넘어가니까 아마 탭으로 쓰시는 게 가장 편할 겁니다. 다만 이제 입력할 때 자판 배열에서 탭은 왼쪽에 있죠. 그래서 사실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긴 한데 일단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탭 누르고 시력을 누르면 이것도 자동으로 넘어가고요. 다시 시력을 누르면 자동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교정 여부가 있는데 여기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한번 체크되고 다시 누르면 해제가 되고요. 탭을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고요. 청력 정상이니까 1. 여기서도 스페이스면 체크가 되고 다시 한번 누르면 해제되고 탭키 누르고 다시 숫자를 넘어가면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수축기 혈압은 세 자리수 이렇게 입력을 하면 최저혈압으로 바로 넘어가죠. 죄송합니다. 최저혈압에서는 이제 두 자릿수를 눌러도 넘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탭키나 엔터키를 눌러야 되죠. 탭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결과, 음성, 그다음에 판독구 부분은 대부분 직찰은 2번, CR은 3번이니까 2, 3번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고 저희 병원은 이제 CR이기 때문에 3번을 누를게요. 그리고 흉부 방사선 증상에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13번이 추가가 됐습니다. 비활동성 폐결핵. 이 부분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고 판정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자동으로 넘어가지가 않죠. 그리고 한번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혈색소부터는. 자, 혈색소 입력을 하고 요것도 점 누르면 자동으로 넘어갔죠. 공복혈당으로. 공복혈당은 당연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탭이나 엔터키를 누르시면 되고요. 크레아티닌도 아마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엔터키를 누르고 탭이나 그 다음에 OTPT부터 감마 GTP도 누른 다음에 탭이나 엔터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까지 입력하고 심사추의 여결은 이제 방법에 따라서 1번, 2번 해당하는 걸 누르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2번으로 선택을 할게요. 진단 여부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그 문진표에서 입력했던 질환력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나 신경경색,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폐결핵, 기타 이런 거에 대한 진단 여부, 약물 치료 여부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U라고 한다면 유질환에 대한 판정 소견서를 반드시 입력하게끔 되어 있고요. 없는 경우는 그냥 무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진 일자를 선택해 주시고 이분이 입력되지 않으면 결과 판정이 안 되니까 반드시 검진 결과 일자를 확인하셔서 저장을 누르시면 되고요. 일자 선택, 판정 일자 선택. 그 다음에 문진의사와 판정의사가 비록 같을지라도 또는 다른 경우에 각각 정해 주셔야 되고 검진 장소까지 됐고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지스 검진 프로그램하고 달리 가장 불편한 사항이 전산 판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 판정이 안 되죠. 그래서 일일이 보시고 신장부터 이 심사구체 여과열, 과거 병력까지 다 판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는 경우니까 나 정상이다. 정상 클릭하시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래서 생활습관 관리나 기타 판정해 주시면 되고 이 경우에 이제 체질량 지수가 비만 단계이기 때문에 정상 B, 비만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돼요.
여기 활성화된 부분 다 체크 판정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생활습관관리, 그럼 이렇게 신체활동량이 부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넣어 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지울 때는 선택을 하고 블록을 지정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누르시면 되죠. 생활습관 관리에서 이제 비만에 관련된 게 있으니까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 주도록 할게요. 판정 소견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판정 소견 관리란 메뉴가 있거든요. 거기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판정,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운동에 관한 게 있으니까 운동에 대한 판정력을 좀 넣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기에 판정 소견이 없다면 그냥 적으시면 돼요. 운동량을 늘려주세요. 자,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그 판정 소견 관리에다가 추가를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내가 쓴 그 판정 결과가 선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 닫기 누르시면 여기 들어가지 않거든요. 선택을 누르셔야 이렇게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서 직접 변경해 주셔도 되고요. 이 부분은 내가 이제 자주 쓰는 판정 소견이 있다면 어디서 추가할 수 있냐면 검진 기준 관리, 그 다음에 소견 및 조치 코드 관리, 여기에 가셔서 기존 소견들이 쫙 있죠. 결과 구분 코드에 따라서 이렇게 판정 소견을 저장해 놓을 수가 있고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 소견을 판정 소견을 편집하고 싶다, 해당하는 칸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수정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새로운 판정 소견을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 새로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행 추가가 있습니다. 행 추가를 먼저 누르시고 추가된 행에다가 소견을 적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 소견이 1차 생에 판정할 때 037 운동량을 늘려주세요. 여기 아마 판정 결과에 추가가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눌러 보시면 맨 끝에 여기 있죠. 037 운동량을 늘려주세요. 추가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저장을 누를게요. 일단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누른 이유는 이걸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1차 검진을 입력을 하고 여기 일반 검진 옆에 오류 발생으로 뜨면 이건 반드시 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오류 발생이 없어져야 이게 청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두 가지가 있죠. 출장 검진 기관으로 등록 안 돼. 아마 제가 누르다가 오류가 된 거예요. 요 검진 장소가 내원 그런 거죠. 저장을 누르면 아직도 오류 발생이죠. 하나만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생활습관관리 소견, 미입력 오류 이런 거를 하나씩 찾아서 해결하시면 되죠. 이거는 뭐냐면 종합 판정을 하고 나서 정상 비소견에 해당하는 생활습관 관리가 판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누르고 안 된 부분을 다시 선택을 해서 선택. 이렇게 판정 소견이 반드시 종합 판정 B인 경우에는 생활습관 관리 판정이 돼야 되고 질환 관리일 때는 의심 질환, 유질환이 있을 때는 여기 판정, 이런 게 활성화된 그 판정 소견에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만약 저장을 눌러서 오류가 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점검 완료가 뜨면 1차 검진 결과와 입력과 판정이 다 끝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검진 입력하는 부분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요약하자면 검진 결과 입력할 때 바로 입력창을 열지 마시고 이 검진 대상자, 등록 자료, 조회, 여기서 리스트를 만드신 다음에 멀티로 입력하는 순서에 따라서 각각 1차 검진 대상, 암 검진 대상 이걸 눌러서 활성화시키고 입력할 수 있는 창을 활성화시켜서 여기서 입력하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1차 검진 문진표 입력하고 저장, 일반 검진, 계측 검사부터 판정까지 다 입력하신 다음에 오류 있으면 오류 다 규정을 하고 점검 완료가 될 때까지 입력하시고 저장 누르시면 되겠습니다.